자, 안녕하세요. 엔트TV 엔트입니다. 예, 오늘은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자,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 어떤 산업에 투자하느냐, 어떤 섹터에 내 소중한, 내가 정말 꼬깃꼬깃 모은 이 월급을 어디다가 넣을 것이냐를 정할 때 정말 너무 한 100번, 수백 번을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또 느껴서 영상을 올리고요. 자, 성장주, 가치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이게 뭐, 내가 코스닥, 코스피는 이제 알겠는데, 성장주가 뭐고 가치주가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네. 뭐 어렵지 않아요. 네, 물론, 코스닥이나 거래소처럼 이게, 이거는 가치주, 얘는 성장주, 이게 딱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의 성격이나 업황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임의적으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그 풍력을 좀 보다가 풍력을 좀 오느라고 펼쳐놨는데요. 지금 뭐 대표적인 성장주로 꼽히고 있죠. 왜냐면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쪽으로 투자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주에 지금 그린 에너지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좀 편입을 시켜줬고요. 뭐 대표적으로 IT 산업은 아주 대표적인 성장주들이죠. 미국의 나스닥이나 우리나라의 코스닥의 이제 벤처기업들이나 뭐 이미 너무나도 많은 IT 기업들의 성장주들이 굉장히 많고요. 삼성전자는 뭐 가치주적인 측면도 있고 성장주적인 측면도 있는 가치 성장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누구나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 NC소프트, 자,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대표적인 성장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의 실적보다 미래의 실적이 점점 더 나아질 것을 전망하면서 미래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높게 주는 겁니다. 이 네이버라는 기업이 한 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보다 우리가 훨씬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해서 이 회사가 지금은 요만큼 벌지만 내년에는 더블, 그 후년에는 따더블. 뭐 예를 들어 지금 내가 1000억 버는데 어떤 회사가 연간 1000억 버는 회사가 시총이 2조예요. 20배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20년을 벌어야 시가총액이 되는데도 그런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는 것은 이 회사가 내년에는 한 3000억 벌고 3년 지나면 5000억 벌고 그 후에는 1조 벌 것 같아. 이러면서 밸류에이션을 주는 거예요. 주식은 항상 미래를 선반영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이 회사가 잘 될 거야. 그쵸? 우리가 어딘가에 투자를 하면 이 회사가 되게 좋은 회사야. 앞으로 되게 커질 회사야. 이렇게 하면서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막 코스닥 보면 동전주나 상장한 지 별로 안 됐는데 진짜 시가총액 막 200억, 300억짜리에 들어가시는 이유가 내가 마치 콜럼버스처럼 막 신대륙을 발견했어. 이거 아무도 모르겠지. 이거 나만 하는 것 같아. 하면서 들어가시잖아요. 그런 것들. 그게 다 내가 앞으로 이 회사가 엄청 커질 거야. 뭐 삼성전자에 납품할 것 같아. 그러면서 사시는 게 바로 성장주입니다. 뭐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2차전지가 대표적인 성장주죠. 아주 대표적인 성장주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을 아주 그냥 뽐내고 있죠. 주가들이 아주 환상적인데요. 이런 소재주도 마찬가지고요. LG화학은 이제 분사하기로 결정이 됐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뭐 가칭 LG 뭔가요? 배터리? LG 배터리? 그건 좀 이상하다. LG 에너지? 뭐라고 들었는데 이제 기억이 안 나. 어쨌든 그렇게 분사를 하게 되면 이제 화학은 사실 LG 화학이란 기업은 원래는 화학이니까 중화학공업 뭐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죠? 대표적인 가치주로 손꼽혔죠. 원래는 그랬다가 배터리 때문에 2차전지 때문에 아주 성장주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지금 무섭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아니 지금 LG화학이 오른 이유는 결국 배터리 기대감으로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떼어낸다고 하니까 LG화학을 보유하시고 있는 주주분들은 나는 지금 LG화학을 보고 투자한 게 아니라 2차전지 보면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이러면서 지금 뭐 난리가 났죠. 시장에서.
예, 하지만 뭐 이거 저기 이미 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찾아오셔도 뭐 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예, IPO는 내년 연말이나 돼야 되니까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처럼 막 투매 나올 때니까 미리 팔았으면 모르겠는데 일본 볼까요 한번? 뭐 이날 떨어질 때 여기서 그냥 내가 그나마 좀 팔았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9%막 하락하는데 연이어 여기서 같이 투매에 동참할 이유는 있을까? 물론 본능적으로 손이 나가시겠죠. 여기서 뚝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것 때문에. 요즘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남들이 이제 폭락 나오면 같이 투매에 동참하고 그러시는데 본능을 이기셔야 됩니다. 이것도 어쨌든 반등은 더 다시 나와주게 되어 있고요. IPO가 내년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뭐 LG화학을 건드리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분사를 하기로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IPO가 되면 거기에 이제 엄청 높은 밸류에이션 주겠죠. 이런 소재주들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다 성장주 섹터에 들어오고 바이오도 바이오가 엄청난 성장 섹터죠, 사실. 그런데 국내 바이오주들은 제가 이거를 투자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건 매매의 영역이다. 이런 기업들 몇 개는 조금 뺄게요.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투자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게 과연 실체가 있느냐,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들이 과연 글로벌에서 먹히느냐, 얘네가 신약을 정말 개발할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많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성장 모멘텀을 얻고 뭐 개별 이슈를 가지고 수많은 이 제약바이오 주들이 시세를 엄청 뿜어내고 있잖아요. 뭐 오늘 보니까 시장에서 뭐 신풍제약 보면 지금 뭐 또 난리가 났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주가고 재무제표 뭐 안 봐도 알 것 같고 이런데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줄 수 있느냐는 이거는 이미 뭐 밸류에이션이고 뭐 이런 말은 사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매매와 심리, 심리와 매매, 이제 폭탄 돌리기 서로 하는 거죠. 폭탄이 어디까지 갈지는 또 몰라요. 어떤 종목도. 물론 제가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섹터는 아니지만 매매는 해볼 수 있습니다. 일부 좀 저점을 주면 또 한번 들어가 보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기에는 지금 시기에는 나쁘지 않다. 다만 내가 하물며 뭐 캔들도 못 보고 이평선도 못 보는데 거래량 이런 것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냥 숫자 이거 써 있는 거 44,250원이니까 뭐 이런 거 보고 그냥 이거 계속 오르나 보다 하고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정말. 뭐 주식 투자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돼요 나중에. 오늘 보셨잖아요 저기 그 뭐야 헬릭 스미스 보셨죠? 뭐 이전에 신라젠도 이미 그랬고 안 나오나요? 여기 나왔구나.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그렇잖아요. 오늘 뭐 월봉인데 여기서 물려버리면 이건 뭐 이런 한 달에 고가가 16만 원인데 저가가 5만 원이니까 내가 여기다가 1,600만 원 넣으면 한 달 만에 500만 원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그냥 개파락이 나오면서 이날 이런데 고점에서 이거 오르나 보다 하고 6만 원에 막 따라 붙으면 지금 4만 원 아닙니까? 6천만 원 들어가면 지금 4천만 원이고요. 이거 어떻게 복구합니까? 여기서 다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바이오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뭐 백날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야 물론 유동성이 있으니까 이런 이쪽으로 모멘텀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붙어서 같이 가지만 좀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자 성장주들 봤죠? 그러면 가치주는 뭐야? 우리 전통적인 국영제. 뭐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면서 이렇게 60년대 70년대 거쳐서 박통이 중화학공업 육성하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성공해서 좀 뭐 선진국 뭐 보면 이 정도면 그래도 선진국 반열에 듭니다. 우리나라가 뭐 되게 막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사는 나라고
다른 나라 어디를 가봐도 우리나라 정도면 정말 모든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너무 잘 갖춰진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래서 막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야 막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은 주눅들 필요가 없다. 뭐 일본을 자꾸 일본에 대한 자격지심을 가지면서 막 그러신 분들이 꽤 많은데 일본은 이미 경쟁에서 지금 뒤처졌어요. 미래 산업에 있어서 먹거리를 전부 뺏겼습니다. 요새 뭐 저희 때만 해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아마 뭐 소니나 워크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CD 플레이어나 소니, 파나소닉, 아이와였죠. 아이와 이런 거 갖고 다니면은 한마디로 먹어줬죠. 삼성 뭐 그 마이마이, LG 아하였나요?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런 거 갖고 다니는 거보다 딱 소니 같은 거 아빠가 출장 갔다 왔어 그러고 사줬어 이러면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뭐 소니 핸드폰 뭐 이런 거, 뭐 엑스페리아 뭐 이런 거 나오던데 지금 나오나요 지금도? 누가 씁니까? 애플 아니면은 다 갤럭시 쓰죠. 삼성, LG 프리미엄 가전 이런 거 다 먹어주잖아요. 그래서 참 뭐 일본 얘기를 할 필요가 우리나라가 되게 선진국이다. 이제 일본은 저기 이제 뒤쳐졌기 때문에 물론 뭐 시민 의식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뭐 좀 그런 게 있겠지만 어쨌든 경제 측면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굉장히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우리가 핵심 하드웨어에서 특히 굉장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주도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밝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셔야죠 당연히. 잘 될 텐데 그거 외국인들이 와서 다 사거든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하는데 외인 지분 막 네이버 같은 것도 한 50% 되지 않나요? 통신사 SK텔레콤 이런 거 막 49% 됩니다. 왜냐면은 그 법 때문에 50% 이상을 외인이 못 사요. 근데 삼성전자가 50%가 넘을 거란 말이에요 외인 지분이. 그 배당 주면 우리나라 기업인데 우리나라 기업이 그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서 그 배당을 주는데 그 외국인들이 다 받아가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뭐 다 부동산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알짜배기 기업들을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외환위기 겪으면서 그때 자본시장 개방을 하면서 그렇게 되긴 했지만 참 안타까워요 정말. 이 부동산은 우리가 물론 개인적인 측면에서 개개인별로 봤을 때 내가 아파트를 뭐 5억에 샀는데 9억이 되면 기분이 좋죠 당연히 좋은데 그 자산은 또 지금 현 정부 들어서는 뭐 장난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부동산을 뭐 팔지도 못하게 하고 참 그런데 주식은 팔 수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뭐 양도세를 뭐 늘린다는 뭐 대주주 뭘 하는데 참 너무 시장에 반하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또 해야 돼요. 이게 저는 이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걸 따질 때 되게 뭔가 더 실리가 있느냐 이런 걸 좀 많이 따지는데요. 한편으로는 참 다 맞습니다. 사실 양쪽 말이 뭐 야당 여당 보수 진보 하는 말들이 다 일리가 있어요. 양쪽 다. 물론 이제 너무 치우치면 이제 문제가 되지만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또 우리나라의 자산이 전부 부동산에 너무 치중돼 있어서 조금 안타까워요. 우리가 나의 모든 투자를 거기 그 은행에다가 이제 이자 갚으면서 평생을 사는데 물론 뭐 이거는 뭐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 뭐 외인들이 왜 배당금 다 받아가면 거기다가 나중에 시세 차익도 얻어서 그거 나중에 기관들이 또 주워 먹고 있고 기관들은 또 그 오른 주가 나중에 결국 고점에서 뉴스 그냥 좋은 거 다 뭐 삼성전자 내년 영업이익 얼마 이러면서 개인들한테 그냥 다 떠넘기잖아. 정말 참 이번 증시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난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바뀌어 나가는 정말 큰 변곡점이 올해가 되기를 2020년이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앞으로 자 제가 이제 이 가치주 지금 얘기를 너무 오래 했네요. 쓸데없는 얘기를 이 가치주에 대한 얘기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끊고 가치주 뭐냐 구경제
아까 중화학공업 육성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줍니다. 말 그대로 이제 대부분 자산 보유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에 비해서 시가총액은 낮고, 그래서 뭐 어떤 기업들은 PBR이라고 해요. 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 예. 뭐 그런 거예요. 내가 자산이, 이 회사가 자산은 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자산도 어떤 자산인지 이제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두 개 합쳐서 이 회사가 만약에 지금 파산하면 장부 가치가 1조야, 1조. 1조인데 시가총액이 5천억이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아니 파산해서 있는 거 다 팔아도 1조 시장에서 다시 받을 수 있는데, 시가총액 5천억이면 이 회사 주식 갖고 있는 주주분들께 손해 안 보게 그냥 네가 가진 거 다 주고도 5천억이 남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로 우리가 이제 이런 저평가된 가치주들을 사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방금 롯데쇼핑 차트 열었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제가 그분들이 이 자리에서도 30만원대에서도 이거는 롯데 지주 뭐 거의 지주사인데, 쇼핑이 너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 너무 저평가. 이때가 아마 사드 때문에 또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이때인가 보다. 이때 막 사드, 그 롯데마트가 철수하고 중국에서 반환 감정이 막 일어나면서 사드 때문에 폭락을 하니까 이럴 때가 기회다. 본업과 관계가 없다. 근데 본업과 관계가 없지 않죠. 중국에서 사업 철수를 하는데, 그 큰 중국에서 왜 없습니까? 근데 그때도 주식 방송의 뭐 전문가들도 PBR, 거의 제가 PBR 무세라고 해요. 앵무새 그 있잖아요. PBR 무세. PBR만 얘기해요. 계속 자산 가치가 얼마기 때문에 해서 3월에 5만 7천 원을 찍고 지금 이제 8만 원 왔는데, 뭐 최근에야 좀 올라오죠. 왜냐면 올라오는데 뭐 지금 우리 증시 올라온 거 치면 이것도 그거네요. 시장 종합 키움 종합 차트인가? 이건 뭐 코스닥이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뭐 오른 게 아니죠. 이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기서 사서 이거 올랐다고. 물론 여기서 산 거보다 저기 앞에 이런 자리에서 산 분들 다 지금 물려 있잖아요, 여기에. 근데 아직도 이런 거 사야 된다고 하시는데, 참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죠. 배워가면서 이 회사는 너무 저평가야, 이거 사야 돼. 그러니까 보면 정말 저평가 맞아요. 근데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당연히. 왜냐면 이 회사 장부 가치에 딱 적혀 있는 자산들이 얼마인데 시가총액이 이만큼이니까,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게 되는데, 자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니네가 가진 자산이 도대체 뭐야? 뭐를 들고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앞서 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말씀드렸죠. 유동자산은 내가 이제 이 회사가 뭐 1년 안에 처분할 수 있는, 현금으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하고, 비유동자산은 1년이 넘어가는 비유동자산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뭐 건설사들은 뭐 기계 장비 뭐 이런 게 있고, 부지가 있죠. 일단 가장 큰 건 부동산이죠. 부지. 그런 건설 부지나 이런 게, 땅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다 비유동자산. 그리고 그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뭐 기계들, 설비들, 이런 거 다 비유동자산이고, 유동자산이 현금, 그 다음에 재고.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유동자산 중에서도 현금은 당연히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정말로 자산 가치가 높은 거죠. 현금이니까. 근데 재고,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회사의 자산 가치가 높아서 들여다봤더니, 재무제표를 이렇게 쭉 보다가 다 들여봤더니 재고 자산이 엄청 높아. 그러면 자, 여기에 함정이 있잖아요. 요새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다 쇼핑할 때 어디서 하세요? 저는 네이버 많이 쓰거든요. 네이버 쇼핑. 왜냐면 편하고 거기 치면 쫙 나오잖아요, 그냥. 그래서 거기서 싼 거, 그래가지고 막 저는 네이버 그 멤버십도 가입해가지고 포인트 막 받는데, 거기서 막 조금 더 싸게 살려고 단골 스토어 등록하면은 뭐 플러스 2%를 주고, 뭐 네이버 페이 쓰면 또 몇 프로 주고, 그러면 엄청 싸요. 뭐 롯데 쇼핑, 뭐 롯데 백화점 갑니까? 백화점 명품 사러 가죠. 명품은 네이버 쇼핑에서 사기 좀 그런 거 좀 짭퉁도 있고 꺼림칙하니까 가서 사는데, 그냥 일반 우리가 흔히 입고 쓰는 뭐 이런 것들은
백화점 가서 보죠. 보거나 심지어 아울렛에 가서도 저도 그래요. 아울렛을 가서도 뭘 사려고 딱 봤다가 그거 네이버에 쳐보면 나와. 더 싸, 근데 아울렛보다. 그래서 신어보고 입어보고 시키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이 회사가 뭐 이런 회사들이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게 안 팔리면, 그 재고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팔리지가 않으면 그건 가치가 없죠. 지금 현재 내 장부상에는 막 1,000억, 2,000억이 기록돼 있지만 안 팔리면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들인데 재고 자산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또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차트 어디 갔나요? 뭐 중공업, 건설, 이런 차트들, 이런 기업들은 현대건설이나 뭐 이거 뭐 차트를 볼 필요가 없죠. 사실 연봉인데 94년 1월이에요. 94년에 얼마야 이게? 뭐 감자되고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230만 원 찍혀 있겠지. 3만 원인데. 참. 자, 그때는 얘네들도 옛날엔 성장주였을 거예요. 그쵸? 이때는. 왜냐면 건설이 막 부흥하던 시기였고, 우리나라도 90년대 아파트 엄청 지었잖아요. 거기다가 80년대도 막 옛날에 막 우리 중동 가가지고 수주 받아서 거기 가서도 뭘 막 지어주고, 그때는 엄청난 성장주였어요. 이게 성장주. 지금 우리가 IT를 보듯이 이때는 그 시대의 성장주였습니다. 이게 이건 그때 가치주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데 지금의 가치주가, 자, 2차 전지가 지금은 성장주지만 나중에 한 10년 지나서 전기차가 다 끌고 다니고 전기차가 그냥 다 전기차가 되면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다 충족이 되고 나면 2차 전지의 수요가 이제 줄어들겠죠. 그럼 그것도 이제 그때는 성장주가 가치주가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지금은 성장주지만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성장주지만 지금은 가치주의 영역이죠. 그런데 건설사가 가진 뭐 그런 포크레인과 수많은 건설 장비 기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내 장부에는 지금 뭐 1,000억인데 어떤 기계가 뭐 100억에 내가 사서 감가상각은 매기겠죠. 그래서 뭐 한 10년 지나서 지금 70억, 60억 적어놨는데 업황이 살아나지 않고 경쟁자가 만약에 많아진다거나 또는 산업이 대체돼서 바뀐다면 그거를 70억 주고 팔 수가 있을까요, 나중에? 저희 뭐 우리도 내가 뭔가 중고 물품을 판다고 생각해봐요. 뭐 전자기기를 팔아. 내가 어떤 전자기기를 15만 원 주고 샀어요. 1년 쓰다가 되게 잘 썼어. 새 거 같아. 그래서 한 12만 원 너무 비싼가? 15만 원에 사서 10만 원에 올렸어. 그래가지고 막 사진도 올리고 새 거고요 어쩌고 그랬는데 그게 신모델이 나와가지고 성능이 엄청 개선된 거야. 비교도 안 되게. 근데 그게 한 뭐 시장에서 한 18만 원, 19만 원에. 그러면 그 누가 사요? 안 사지. 그쵸? 왜냐면은 우리 전자기기 쓸 때는 특히 뭔가 전에 없던 뭔가 기능이 정말 혁신적인 기능이 생기면 그걸 써야죠. 그거 사자지. 이거 사지 않잖아요, 잘. 그러면 나는 이게 이제 비유동 자산, 개인으로 치면 이것도 비유동 자산이었는데 내가 이거를 10만 원에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 자산의 가치에 반영을 해놨는데 막상 내놓으니까 안 팔리는 거야. 막 3만 원에 팔면 사줄게. 이거 내고 좀 해주세요. 얼마요? 3만 원이요. 화가 나겠지만 어떡해요? 그럼 못 파는 거죠. 가격이 안 맞아요. 그럼 못 팔면 뭐가 돼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나는 15만 원에 산 영수증이 있고 12만 원에 팔려고 내놨는데 10만 원에 팔려고 내놨는데 아무도 그 가격에 사주질 않으면 3만 원에 사겠다고 하면 가치는 10만 원이 아니죠. 3만 원입니다. 시장이 평가하는 가치는. 근데 내 가계부에는, 내 장부에는 10만 원으로 써놨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함정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재고자산 그리고 비유동자산 중에서도, 그러니까 유동자산 중에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중에 이 회사가 가진 이제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우리나라에서 핫하지만 이런 부지를 어디에 갖고 있냐, 그 부지를 그 값을 받고 지금 팔 수 있냐. 왜냐면 그런 부지는 이런 산업을, 대규모 산업을 하려고 조성해놨는데 누가 그거를 거기 와서 사서 그걸 또 하냐. 대우조선해양 대표적이죠. 조선 산업도 이때 성장 산업이었죠. 이때 완전 성장 산업 아닙니까? 우리가 수주를 엄청 받으면서 조선 강국이었으니까. 지금은 아니죠. 왜냐면 중국이 저가로 엄청 많이 뺏어갔고, 물론 최근에 LNG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술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또 중국 거 뭐 발주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뭐 메이드 인 차이나가 그렇잖아요. 뭐 쓰지.
배는 한번 발주받으면은 그래도 한 15년 막 이렇게도 쓰는데 20년도 쓰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또 이제 좀 기지개를 킬 수 있을까 하는데 어쨌든 뭐 조선산업도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이거를 뭐 가지고 있는 조선 이런 설비나 조선소를 어디다 파냐는 말이죠. 시장이 아무도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데 나 혼자 아 이거 10만 15만 원에 산 건데 왜 아무도 안 알아봐줘 라고 해봤자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가치주들을 단순히 자산 가치 대비 너무 저평가다라고 하는 그 말에 함정이 있어요. 예.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다.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 자산 가치가 어떤 자산인지. 현금 자산, 뭐 매출 채권, 이렇게 1년 안에 단기간에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거나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거. 그냥 내가 내놓기만 하면 바로 현금이 들어오는 거. 그게 많다 그러면 얘기가 다른데 그게 많으면 이미 시장이 바보가 아니라서 사람들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 기업을 사죠. 왜냐하면 그 회사가 뭐 현금을 1조 들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5천억이면 내가 그 회사 주식 사서 대주주가 돼야죠 빨리. 그 5천억 사면 5천억 버는 건데 그 회사가 가진 자산이 내게 되는데 시장이 그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되고 워렌 버핏도 심지어 그 전통적인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이 올해 애플 지분을 사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게 있잖아. 그 나는 내가 눈으로 보이는 거 뭐 사람들이 쓰고 있고 이렇게 딱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안 산다. 그런 기업에만 투자한다 했는데 물론 애플은 이제 뭐 보이는 걸 팔긴 하지만 IT 기업에 투자를 하잖아요. 예, 성장 기업을 보고. 왜냐면 이 성장주들이 단순히 허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가 이걸 허상이라 그래요? 99년에 IT 버블 때 그때는 허상이었죠. 우리가 그때는 뭐 휴대폰도 이제 처음 개화될 때고 막 이제 그렇죠? 인터넷 PC방 생기고 막 인터넷이 뭐 이런 것도 뭐 뭐가 눈에 딱 보이지가 않을 때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미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런 기업들을 쓰고 있고 제가 유튜브로 지금 방송을 올리잖아요. 이게 눈에 뭔가 이게 딱 잡히는 거 아니지만 컨텐츠 이런 플랫폼을 이용한 기업들이 내가 기꺼이 유튜브 프리미엄을 내고 결제를 하고 돈을 지불을 한단 말이죠. 또 이런 기업들이 그래서 자산 가치 대비 굉장히 고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가진 자산이 재고 자산이 없잖아요. 재고가 네이버가 뭐 재고가 있겠어요? 어떤 재고를 가지고 있겠어요? 이런 데가. 그리고 뭐 큰 뭐 기계, 뭐 설비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당연히 PBR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거 평가하면서 뭐 PBR이 몇 배여서 고평가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거를 이제 초보 때 처음에 투자하면 이제 재무제표 배워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게 맞는 것 같아서 마치 워렌 버핏 빙의해가지고 막 그 워렌 버핏이 정해놓은 막 공식 있단 말이에요. 기업 가치 구하는 거. 그게 옛날에 그런 이제 산업주에는 평가를 하기가 적합한데 이런 성장주들 앞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는 이런 기업들에다가 똑같은 잣대를 들이밀면서 아 얘는 이만큼이면 되는데 지금 왜 이래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보예요 그렇게 하면. 근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너무나도 아직도 많이 하고 심지어 이게 마치 맞는 것 마냥 이게 만약에 이게 마치 투자의 정석인 것 마냥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볼 때마다 좀 그렇더라고요. 참 그 전통적인 가치주에 속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성장주로 편입이 되고 있는 현대차 보여드릴게요. 30분이 됐네요. 영상을 길게 하면 잘 안 보시는데 끝까지 그렇죠? 짧게 끊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니까 유튜버로 제가 엄청 뭘 부경화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서 하겠습니다. 뭐 보시는 분은 도움이 될 거고 안 보시면은 뭐 도움이 안 되겠죠. 자, 현대차는 연봉 봅시다. 현대차도 마찬가지. 이때는 엄청난 성장주였어요. 뭐 자동차 산업 우리가 이제 1인 90년대만 해도 있잖아요. 뭐 차가 이렇게 막 20대들이 차를 막 끌고 다니고 집에 막 일가구에 승용차가 한 대씩 있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막 이때부터 막 엄청 폭발했죠. 거기다가 이제 미국 시장 진출하고 이러면서 기대감이 막 뿜뿜하면서 그냥 주가가 막 치솟았단 말이야 이때까지. 그러다가 미국을 딱 나가는데 미국이 빡세구나
거기는 자율경쟁 시장이라 거기다 현대차 같은 생소한 브랜드가 메이드 인 코리아 이제 한국 차가 거기 가서 막 미국 차들의 그 독일 차에 막 일본 차에 여기다 붙으려니까 게임을 하기 힘들었고, 예, 결국은 거기서 사업 영역을 크게 넓히지 못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해서 그냥 뭐 끝없이 하락을 하다가 이번 코로나 때 한번 폭락해서 65,000원을 찍더니 최근에 일봉을 보면 엄청 올라요. 그래서 보면서 야, 봐, 가치주 들고 있으면 되잖아. 응? 라고 하는데 이게 가치주인 측면에서 오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 오르냐면 전기차랑 수소차 미래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가 이제 반영해 주는 거예요. 시장에서 현대차 얘네 보니까 이제 전기차도 내놓고 막 수소차 이거 되겠는데 얘네가 이제 성장 모멘텀이 있네. 이번 이제 전기차 싸움에서 테슬라랑 막 이런 데랑 우리도 한번 견져볼 만하겠다. 성장할 것 같아. 이걸 보고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거지 가치주에서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구분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지금은 게다가 이제 그 시기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섹터가 바뀔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지수가 좀 박스권일 때 증시가 재미가 없고 그냥 박스권을 계속 그릴 때는 얘네들도 좀 오르고 내리고 해요. 물론 지금도 뭐 금융주들도 이것도 너무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서 뭐 자산 얘기를 했는데 자산 가치 잘 따져봐도 근데 그래도 이건 싼데 라는 기업들이 많아요. 지금 시장에 많기는 한데 그거를 들고 있는 것보다는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우리가 똑같이 1년 2년 투자해서 20% 30% 먹는 것보다 100% 200% 먹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IT 기업이 이제 리스크가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투자는 성장하는 산업에 하는 거고, 이 성장주라고 불리는 것들이 나중에 가치주가 됩니다. 그 전에 이제 파는 거예요. 가치주가 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지금은 유동성으로 주가가 오를 때는 특히 이 유동성은 돈이 막 몰려 들어오는데 버블이 생기잖아요. 지금도 이제 버블의 영역에 들어서고 있고, 바이오는 이미 버블이고 2차 전지도 버블이라고 하면 버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버블이건 뭐건 어쨌든 시장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계속 사는데 나 혼자 저기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자산가치 PBR을 외치면 그 1년 2년 하는데 남은 다 가는데 사람 할 짓이 못 되고요. 현명하지도 못한 투자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자, 성장주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봐야 된다. 여기는 이런 IT 중에 내가 가치를 평가하기가 힘든,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더 당겨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하기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계속 오를 수가 있어요. 돈이 결국 더 몰린단 말이에요. 투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런 주식들은 가치 평가하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아까 뭐 버핏 공식 말씀드렸지만 딱딱딱딱 계산하면 이게 얼추 나와요. 어느 정도. 한 해 영업이익이 뭐 1,000억, 2,000억이 솔직히 보이는데, 그러면 시가총액을 딱 구하기가 쉽고, 그러면 그 이상 올라가 버리면 벌써 시장이 아예 버블 딱 그어버리면 거기서 더 오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꼭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틀릴까요? 틀리지 않습니다. 틀릴 수가 없어요. 돈은 무조건 돈은 정말 현명하고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 이렇게 메이저 자금, 시장의 메이저 자금들은 굉장히 스마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을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스마트한 자금들이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계속 왜 여기 들어올까? 나스닥 지금 뭐 좀 조정받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유동성에서 결국은 우상향을 계속 할 거라고 봅니다. 당분간은요. 유동성이 훼손되기 전까지. 그래서 빨리 합류하셔서 우리가 성장주에서 큰 수익을 꼭 얻으시길 바라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다음에는 그래도 제가 보기 편하시게 좀 끊어서 2개로 나눈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